현대차 2022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3.9%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이 12% 감소했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업이익에 비해 영업의 이익이 2.5배 이상이다. 금융수익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이익배당금입니다. 기와와 현대, 로템 등 투자기업에서 이익배당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매출은 13.9% 증가했는데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거꾸로 줄었습니다. 이거 스루프 쪽에서 볼 때는 매우 바람직한 재고관리라고 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매출 원가가 12.6% 적게 증가해 가지고 매출이 20.6% 증가했고요. 판매관리비가 근데 22.1% 증가해 가지고 영업이익은 5.7% 증가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이 현대차는 금융손익에서 주로 그 배당금 수익이 1조 원대를 넘어 가지고 1조 6천억 원의 이익 영업의 수익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전 순이익이 무려 2조 5천억이나 되고 전년도에도 2조 원대나 높게 그렇게 나타납니다. 자, 영업이익까지는 뭐 한 6,700억인데 1조 원대가 영업 외 부문에서 생긴다 하는 것은 참 아무리 이 영업이나 생산이 노력을 해서 자기네들 성과를 강조한다 그래도 돈 관리를 잘 해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확보하는 그런 사례가 아주 극히 드물거든요. 독특한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현대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 손익으로서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3.9% 똑같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루풋은 뭐 크게 차이가 없고요. 증가율이. 그 다음에 스루풋율도 변함이 거의 없습니다. 소점을 사사오입을 하면은 약간의 뭐 또 두 자리까지 하면 나이가 있겠지만은 그래서 운영비용이 15.2% 증가해 가지고 생산성이 0.01 내려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업이익이 6,303억 원인데 원가회계 6,700억보다 거의 400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역시 또한 재고가 감소하는 중에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게 하고 WCAI 재고가 2127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적게 이익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재고에 대한 평가는 WCI 회전율, 요거의 회전율이 경영평가 지표로 스루풋 회계에는 하고 있다.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스루풋 이 WCAI 회전율이 상승했습니다. 보통 여러 회사들이 회전율이 떨어지는데 현대차가 이렇게 회전율을 상승시켰다는 것은 스루풋 회계 쪽에서는 매우 바람직하고 칭찬을 하는 그런 경영평가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루풋율은 거의 변동은 없는 셈이죠. 이런 거로 봐서는 원재료 가격이 조금 하락했나? 그리고 또 판매 가격도 조금 하락했나?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도 저도 아니라고 그러면은, 이 재고 회전율은 오로지 재고 관리의 어떤 이 노하우로서 나타낸 결과다라고 또한 다른 결과를 예측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을 거라는 추정은 이 뒷면에 백데이터가 있습니다만은
기초 소재를 그 현대차는 하고 있습니다. 2.28% 감소한 거로 되어 있고요. 재료 비율이 있으니까 상승 압박률이 요거는 이제 기초 원재료 가격이 내렸다면 제품 가격도 내려야 되지 않겠냐 하는 압박률이 한 2% 되지 않겠냐. 근데 실질적으로 제품 평균 단가는 12%가 올랐으니까 그 스르풋의 이 변동이 없는 것은 요거하고 매치는 되진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원인을 다른 결과를 필히 존재할 다른 결과를 찾아야 되거든요. 논리상.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것은 그 원재료 가격의 인하나 상승이다. 그 다음에 판매 가격의 그 인하다 상승으로 그렇게 비교해서 접근할 수준 말고 별도의 재고 관리를 잘해서 생산량 조절을 잘해서 재고를 줄여서 회전율을 올렸다. 이렇게 이제 그 진단하게 됩니다. 이걸 다시 한번 좀 정리된 거를 읽어보면은 WCI 회전율의 상승은 원재료 가격의 하락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 수르풋율 약간의 하락은 판매 가격의 상대적 하락이어야 한다. 확인 결과 검증되기는 어렵다. 볼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 원재료라는 게 이 현대차는 종합 그 최종 파이널 그 종합 조립 산업이니까 기초 소재부터 해가지고 공급 사슬이 매우 길게 돼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현대차가 이렇게 이 철광석 등을 원재료로 선정을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논리비약입니다. 인과관계는 긴 화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회사 현대차 한테 들어오기 전에 이 공급품이 뭐냐 이거를 원재료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는 것은 조금 저는 이거 너무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어쨌든 국제 원자재 가격이 2.3% 하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서스 그 스테인리스 스틸은 뺐는데 왜 그러냐면 이거는 그 철도 차량이기 때문에 직접 연관이 안 돼 가지고 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승용차라 하더라도 이제 위에 게 내수고 그 밑에 게 이제 뭐 그 수출이고 뭐 이런 게 돼 있는데 위에 게 내수고 그 밑에 게 수출인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12.1%가 했는데 뭐 크게 오른 건 없어요. 다만 이제 매출액을 그 품종별로 안다 그러면 가중 평균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데이터가 좀 엄청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소형 상용차는 그렇게 국내에서 많이 판매되는 것 같지도 않고 수출도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아예 그런 것들은 가격을 한 50% 가까이나 올려버린 모양입니다. 네. 수출 가격이 그렇다는 얘기죠. 위에 거는 이제 내수 가격이고 자관 그 승용차 하나 살려면 요즘은 한 5천만 원 선 정도 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소형 상용 국내 거는 뭐 싸게 주는데 수출 가격을 엄청 비싸게 받고 있네요. 이게 뭐 내장품이 틀린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출 가격이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일단 어쨌든 단순 평균으로 보면 12.1%가 증가했습니다. 가중 평균을 산출하기에는 분류 차량별 매출액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물론 제품 믹스의 결과겠죠. 가공 비율의 하락은 원재료 단가 가격의 상승을 의미한다. 자, 아까 원재료 가격은 내려갔다 이렇게 봤지만은 그 가공 비율이 내려갔거든요. 그러면은 그 재료 비율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 그러니까 기초 그 국제 원자재 가격은 하락했는지 몰라도 현대차 앞에 직전오는 그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의 가격은 납품 가격은 올라갔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바로 직전의 협력업체들 예를 들어서 현대위아라든지 만도라든지 뭐 이런 데 거를 한번 해보면은 거기에 그 판매 가격이 얼마나 인상이 됐는지를 보면은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현대차 자체가 조금 그거는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원재료 가격에 대한 추이 공시 내용은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요.
앞선 원재료 가격 하락 추정과는 논리 모순이죠. 원재료 가격이 1% 상승된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상품의 사용액은 매입액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분석 결과 이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이 스르풋에서 분석하는 그 상품 포함한 WCAI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습관적인 어떤 그 사용이라고 아니 기록이라고 봐가지고 매입액이라고 돼야 됩니다. 그런데 재고자산에 또 상품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에 그 했던 거를 그냥 그 무의식적으로 답습해가지고 그 왜라는 질문들을 안 하고 그냥 뭐 바삐 하다 보니까 뭐 이런 말들을 계속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매출원가 재료비는 13.5%가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15.2%가 증가했습니다. 가공비율 말씀드렸고요. PQ 총제조 비용의 차이는 없습니다. 1, 2 정도는 단수 차이라고 간주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2단계 그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의 그 차이도 일치를 합니다. 똑같이 1, 2 차이가 있죠. 이것도 단수 차이로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내용도 일치를 합니다. 일도 이것도 단지 단수 차이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도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는 투명하다. 차 메이커에서는 투명기업 모델로 또 그 추천을 합니다. 제 기억상으로도 전에 분석했을 때 그 회계 투명성이 있는 기업부터 머리에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야 이제 그 스르프 분석을 정확히 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투명 기업을 또 선호하게 되고 스르프 분석을 하게 되면은 재고자산 매출원가 투명성을 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스르프 회계 분석을 하려고 그러면은. 요게 잠깐 화면이 그 정지가 됐는데요. 그것은 이제 그 뭐 저장 중에 있는 게 있을 때 이런 현상이 그 MS 거기에 있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화면이 약간 정지됐습니다만은 양해를 해 주시고 계속해서 진행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운영비용 중에서 인건비가 5조 3천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12.4%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726명이 감소를 했네요. 직원들을 내보낸다는 얘기는 자동화를 많이 한다. 저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계속 가격 올려달라고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요즘에 전기차 쪽으로 가는 추세고 그러면 로봇 자동화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노조들이 적당히 해라. 저는 적당히 해야 그 서로 윈윈하게 해야지 맨날 무슨 임금 올려달라고 파업하고 그래가지고 국민들한테 인상 찌그리게 만들고 저기 동조도 못 받는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자기 이기주의적인 아주 극단적인 자기 이기주의 그래서 많은 그 국민들이 현대 노조는 귀족 노조다 이렇게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그래 연간 평균 임금은 9,350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현대차가 그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인건비, 감가상각비 외에 나머지 비용을 모두 그냥 기타 비용으로 몰아버렸거든요. 이게 이제 27.8% 비중이나 증가를 했는데 비중이 51.9%면은 52% 정도 수준이면은 뭐 하나 뭐 다른 거는 좀 따로 좀 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은 이제 외주 주는 게 없이 외주비가 궁금하긴 합니다만은 에너지 비용 등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뭐 이런 거 최하 뭐 요즘에 ESG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강조가 되는 거니까 기아는 그 15.8% 증가했어요. 그 기아 거는 나중에 또 할 예정입니다만은 기타 비용이 이렇게 3분기까지 해가지고 그 연간 매출액을 보면은 예상을 해보면은 57조 5천억 정도 하게 되면은 9,735억 원 예상이 됩니다. 57조나 해가지고 1조 원 정도도 그 영업이익을 못 낸다 그러면은 영업이익률이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낮더라도 영업에서 돈을 버니까 그나마 그게 또 다행인지도 모르죠. 재고가 그 10% 증가하면은 원가 회계는 영업이익이 증가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계획보다는 그래도 뭐 그 한 1,000억 원 이상 때는 더 증가한 거죠. 이 1,400억 정도는 더 증가한 거로 그렇게 보겠습니다. 따라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그 원가 회계는 가공비 배분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인플레 요인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스루풋은 인플레 완화 기능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아까 그 5,700 57조 5천억이었는데, 요거는 이제 원 단위로 그냥 얘기하면은 자동차 한 대가 좀 비싼 거로 5,750만 원을 스루풋으로 팔면은 5,720만 원이면 충분히 남는다. 물론 이제 영업이익이 70만 원뿐이 안 남습니다만은, 그러니까 5천만 원짜리 팔아가지고 70만 원 남는다면은 이게 장사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 자동차 팔아서 그렇게 남는 것도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다면은 이익을 더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면은 그 비선형 함수로서 가공비 배부 재고 회전율을 25 죄송합니다. 가공비 재고 회전율을 25.5%까지 증분을 1.4% 정도 증분이면은 3개월 남았는데 4분기 말까지 이 정도 노력은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아까 그 재고 관리도 잘 해가지고 24회전만 하더라도 보름에 1회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25.5회전이면 더 그 단축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매출은 2.7% 증분 효과가 나가지고 영업이익이 그래도 그 1조 원대는 넘게 이렇게 달성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차의 재고 회전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뭐 도요타라든지 GM이라든지 이런 데 거를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24회전은 보름에 한 번씩 돌아간다 그러면 재고 관리는 그나마 그래도 잘 하고 있다. 이거를 못 한다 그러면은 뭐 아마 적자를 낼 거예요. 더 상승시킨다면 수익은 더 증가할 것이다. 현대차가 자동화도 잘 되고 재고 관리를 잘해서 한 몇 년 안에 52회전 하는 기업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엄청 돈을 많이 벌 겁니다. 제 생각에는 52회전이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회전을 하는 거죠. 그럼 협력업체들도 많이 그 경영 혁신을 해야 될 겁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동차를 원재료 기초 공정부터 시작해 가지고 파이널 공정까지 나오는데 그 보름 정도 걸릴까요? 그걸 일주일마다 땡긴다는 뜻입니다. 일주일 안에 만들어낸다, 조립해서. 안 될 거 없잖아요. 그렇게 자동화 많이 해가지고 뭐 한다 그러면은 일주일 만에 그 차 한 대씩 뽑아야 되지 않겠냐. 뭐 대기해가지고 1년을 대기해야 물건을 받을 수 있다. 요즘 그 정도 돼가지고는 좀 곤란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가가 34,000원 떨어졌습니다. 시가총액이 한 8조 원 정도 날라갔네요. 경영성과가 영업이익까지는 좀 안 좋지만은 실질적으로 뭐 단기 순이익까지는 뭐 엄청 돈을 이익 배당을 받았습니다만은 어쨌든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현대모비스가 21.43%를 가지고 있고요. 국민연금공단 7.64, 정몽구씨가 5.33. 외국인이 적지 않게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30% 가까이 들어와 있네요. 이상 현대차 2022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이 높은 기업으로 추천을 드리는 바이고, 또한 재고 회전율을 더 증가시켜서 수익 창출을 더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